네, 뭐 경기 침체다 어렵다 해도 명절설이 좋지요.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여서 정도 나누고 인사도 하고 식사도 하고요. 이렇게 좋은 시간인데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가족들이 모였을 때 오히려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상처를 입고 오시는 분도 많고요. 명절 증후군을 경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가족들이 모였을 때 상처들을 주고받는가,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방법들 알아볼게요. 시시각각 토크 정한순 한국심리상담센터 소장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좋은 날이잖아요. 네. 정말 떨어져 있다가 오랜만에 만나고 좋은 얘기만 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다들 갈등을 또 느끼는 게 최근 명절의 특징이죠. 왜 그런 그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까요? 좋은 날. 네. 명절 증후군은 관점에 따라 진단 및 해석이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미 오래전에 핵가족화된 현대적 가정의 구성원들이 다른 형제 가정의 구성원들과 함께 명절 때만 갑자기 전통적인 대가족으로 명절을 지내는 그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이를 잘 극복하지 못해서 몸과 마음에 병이 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경직된 가족 규칙이나 또 지나치게 도리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대가족의 경우에는 자녀와 며느리들이 더 심한 명절 스트레스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명절에 참여하는 가족이 평소에 해결하지 못한 억압된 감정, 그리고 의사소통의 부재 등이 여러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 더 증폭되고 수면화되어져서 드러나는 것이 명절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세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세대 차도 있고 문화도 바뀌는데 우리가 사실은 명절에 모이면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극복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청 자료를 보면 설이나 추석 이후에 명절을 지난 이후에 실제로 이혼 건수가 늘고 있다는 기사도 봤는데요. 그게 정말 그런지 상담하시면서 보면 이런 그 이혼과 관련된 가족관계 갈등들이 명절 후에 더 많아집니까? 네. 네. 그 과거로부터 잠재되고 이 쌓여온 문제들이 명절을 계기로 하여서 좀 더 증폭되어 드러나게 되어요. 특히 부부간, 고부간, 동서지간, 친정 간의 그런 갈등들이 명절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수면화되어지고 이러한 상담 건수가 저희 상담센터의 경우만 해도 한 70% 이상이 차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한 제가 그 법원에 가사 상담으로 지금 8년째 일해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명절 후에 이혼 상담이 평소보다 한 그 2배 가까이 증가하는데 일상에 살면서 그 부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마음속에 내재되고 그리고 또 불편하고 그 억압된 감정이나 상처들을 그러한 감정들이 갈등들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지 않아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러한 명절을 분기점으로 해서 증폭되어 나타나는 사례를 참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사실이군요. 그런 네. 그 명절에 가족 갈등이 깊어지는 것이. 가족 갈등의 양상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부부 갈등이 또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부 갈등의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고요? 또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예, 그 앞에서 언급했듯이 명절이 부부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은 아니죠. 네. 저는 평소에 그 해결하지 못했던 그 마음에 있는 감정, 뭐 미움, 섭섭함, 그리고 부당함, 억울함, 서러움, 짜증, 원망 이러한 감정들이 명절이 되어서 얼굴을 마주보게 네. 되면서 수면화되어서 폭발하는 거죠. 예, 폭발하는 네. 거죠.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어린이절의 그 성장 과정에서 양육되어져 있는 그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불안하기도 하고 또 내면에 상처를 가지고 성장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잘 공감하고 자기를 잘 표현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이러한 사람들이 결혼하고 또 자녀를 갖고 또 그러면서 부모로부터 배우고 답습한 그런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법, 예를 들면 비난하거나 그 다음에 경멸하기 그리고 담쌓기 이런 회피하기 이런 것들을 사용하죠. 이것이 부부간의 의사소통의 패턴으로 이렇게 고착화되면서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고 불신하게 되어 부부 갈등에 커다란 그 불씨가 된다고 봅니다. 네.
일상에서 부부간이나 부모 자녀 간 그리고 의사소통이 그 문제 해결 의사소통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내가 이해받고 있구나. 그리고 인정받고 있구나. 존중받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도록 구체적으로 잘 공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감.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말씀하셨고요. 부부간 말고도 또 이렇게 가족 간에 모이면 갈등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고부 갈등. 최근에는 또 이 사위들하고 또 장모하고의 갈등도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그런 가족 간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예, 이는 이제 우리나라가 유독 시어머니와의 며느리의 갈등이 참 잦은 것으로 네. 보고 있는데요. 이는 점차적으로 여성의 학력도 높아지고 그리고 또 지위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그 며느리들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반면에 시어머니의 이 세대는 실제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을 일치적으로 표현하는 훈련이 몸에 익숙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 며느리들과 그 시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성숙한 그 소통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갈등의 폭이 깊어지는데요. 그 가족 체계 이론에서는요, 그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자아가 분화되어져 있지 않으면 정서적 애착 문제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분화되지 못한 아들이 결혼한 그 여성은 고부간의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고부 갈등, 근본적인 이러한 해결책은 서로 상대에 대해서 당신은 역할과 기능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한 인간으로서의 이해와 존중이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앞서도 공감도 말씀하셨지만 존중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면 갈등을 사그라뜨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청년들이 스트레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혼 못한 미혼 남성 여성들 또 직장 잡지 못한 청년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스트레스 유형들이 있고요. 또 주변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이분들은? 네. 실제 그 명절 스트레스의 그 상당 부분은 부적절한 대화 때문입니다. 네. 서양권에서는 가족 간이라고 하여도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간섭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대화 규칙을 비교적 명확히 지키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오랜만에 만나는 거지만 가족이니까 뭐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경계선, 그 넘어야 될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는 그런 질문을 저항 없이 바로 하곤 하는데요. 명절에 만나자마자 뭐 너 시집 언제 가니? 시집 안 하니? 이런 식으로 민감한 부분을 아주 전국으로 건드리면 마음이 아주 상할 수가 있어요. 가족 간이라도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잠깐이라도 고민을 하고 나서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중요한 것은 가족, 친지, 특히 가족들, 그 가족 중에 미혼자, 미취업자 이런 사정을 사전에 좀 파악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알아야지 상대에게 힘을 주고 상대에게 살리는 좋은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어요. 당사자인 미혼자와 미취업자는 명절에 심리적으로 수세해 보려 방어적이 되기보다는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곤란한 질문을 받더라도 차분하고 또 담담하게 대답하는 연습을 하여야 하겠고 이것이 자신의 자존감도 높이고 네. 또 성장에도 좋은 의사소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명절 가족 간의 갈등의 또 유형들 어떻게 서로를 배려하는가 말씀 들었는데요. 시간이 벌써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가족 간 정말 배려해야 될 수칙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한두 가지만 요것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짧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팁이나 수칙은 그 위 답변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지만 네. 당장 눈에 보이는 부분은 과도한 일에 시달리는 여자에 대한 남편을 비롯한 전체 가족들의 이해와 배려 그리고 일을 나누려는 자발적인 협조 의식이 중요하고요. 아내들은 시집 식구나 남편의 따뜻하고 인정하는 말 한마디 당신 참 수고했어 몸 많이 힘들지 어깨를 주물러 준다든지 네. 이러한 작은 말 한마디에 노고와 희생이 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나 스트레스는 일시적이고 현상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명절에 참여하는 각각의 가족이 먼저 치유받고 건강한 의사소통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네. 우리의 부모들이 이미 일제치하나 또 그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운 트라우마를 많이 가지고 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하지 않았지만 주어진 환경이 우리 부모들에게 네. 외상을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공감과 이해를 받지 못하는 자녀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네. 이기적으로 자라기가 참 쉽습니다. 예. 자, 이 서로에 대한 그 공감들, 뭐 말씀을 더 충분히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한두 가지만 기억하셔서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한순 한국심리상담센터 소장님 오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 그리 어려운 것 아니고요. 배려하는 마음들 또 이렇게 존중해주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고요. 이론은 충분히 아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실천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잘 실천하시고요. 설 특집 예민수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